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그 사람이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장기간 인간관계망을 추적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죠. 이 연구는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제임스 파울러, 그리고 고등 연구로 잘 알려진 존 카시오포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엄에서 총 12,067명의 사회적 연결구조를 분석했고 그중 약 5,000명 이상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3단계 영향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인간의 감정이 사회적 연결에 따라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 연결된 친구가 행복할 경우 당사자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15%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의 친구, 즉 2단계 관계에서는 약 10%의 영향을 주었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 즉 3단계 관계에서는 약 6%의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이 효과가 거의 사라졌죠. 이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3단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감정은 개인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따라 이동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볼까요? 1984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연봉이 $5,000 이상 증가했을 때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겨우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 즉 3단계 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약 6%였죠. 불행한 감정인 고독감은 무려 15%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의 전염에는 시간적인 특성도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에 친구가 행복해졌을 경우 당사자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45%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여 1년이 지나면 약 35%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에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친구들이 더 자주 행복해지는 것이죠. 공간적인 거리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친구가 약 1.6km 이내에 살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행복감은 약 25% 증가합니다.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약 34%의 상승 효과가 나타났고 반경 500m 이내에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 수준이 평균 4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행복은 단순히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더 강하게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감정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물결처럼 확산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군집과 불행한 사람들의 군집이 형성됩니다.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약 20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1단계에서는 20명, 2단계에서는 400명, 3단계에서는 무려 8,000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최대 8,000명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향력은 3단계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감정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수록 연결이 느슨해지고 영향력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은 3단계 관계까지만 감정을 공유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집단의 결속과 정보 전달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긍정적인 감정은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을 알리고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전염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진화적 메커니즘 역할을 해온 것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